오만만 흐름? AI가 우리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건 이제는 다들 아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AI가 우리 앞에 딱 하나의 미래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미래를 만들어내고 있다면요? 이건 좀 다른 얘기가 됩니다. 흔히들 AI라고 하면 뭐랄까, 모든 사람을 다 태우고 가는 거대한 기술의 물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최근에 나온 마틴 앨더슨의 분석을 보면 얘기가 좀 다릅니다. 이 AI가 사실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두 개의 그룹으로 딱 나눠버리는 아주 강력한 쇠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이에게는 도구가 되고 다른 이에게는 주인이 된다. 바로 이 말이 이번 분석의 핵심을 꿰뚫는 한 문장입니다. 이 격차를 우리가 왜 알아야 하냐고요? 이게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의 커리어, 회사, 그리고 미래에 직결되는 문제에 있기 때문이죠. 아니 그럼 이 격차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그 핵심은요, 정말 간단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AI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바로 그 방식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은 AI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창조자에 가까우신가요? 아니면 그냥 AI가 만들어준 걸 쓰는 소비자에 가까우신가요? 지금 보시는 이 두 이미지가 그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죠. 왼쪽을 보세요. 복잡한 시스템에 직접 명령을 내리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있죠. 이게 바로 능동적인 창조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은 어때요? 그냥 만들어진 결과물을 받아보기만 하는 수동적인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 표를 보면 두뇌 차이가 더 확실해집니다. 창조자는요, 자기 의도를 가지고 AI에 명령을 내리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요. 마치 기술의 건축가 같죠. 쓰는 도구도 클로우드 코드나 NPC처럼 좀 더 전문적이고요. 반면에 소비자는 어때요? 챗GPT 같은 걸로 간단한 작업을 하거나 AI가 만들어준 콘텐츠를 소비하는 데 그칩니다. 기술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기술이 정해준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코딩 잘하냐 못하냐 같은 기술적인 능력 문제만은 아닙니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는요, 바로 사고 방식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 연구에서는 사람들의 AI에 대한 사고 방식을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들으시면서 나는 어디에 속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주머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뭔가 에너지가 넘치죠? 이 사람들은 AI를 혁신을 위한 아주 강력한 도구로 봐요. 그래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려고 정말 적극적으로 뛰어들죠. 가능성에 막 들떠서 두려움 없이 이것저것 실험해보는 그런 열정가들입니다. 그 다음은 블루머예요. 이분들도 AI의 잠재력은 인정하는 긍정적인 편이긴 한데 주머랑은 좀 다르게 신중해요. 막연한 기대보다는 그래서 이걸로 우리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뭘 할 수 있지? 이게 돈이 될까? 이런 식으로 아주 실용적이고 전력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자, 그리고 글루머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름처럼 좀 걱정이 많아요. 회의적이죠. AI 때문에 내 일자리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많이 우려하고 그래서 기술을 받아들이는 데 좀 주저하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머입니다. 이분들은 글루머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AI를 아예 인류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으로 봅니다. 단순히 일자리 걱정 수준이 아니라 이게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돼서 사회 전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그런 실전적인 비관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4가지 유형을 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쪽에 가장 가까우신 것 같나요? 주머? 블루머? 아니면 글루머나 두머?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 아는 것. 이게 바로 앞으로의 변화에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난 이렇게 생각해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고방식의 차이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이게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결과의 차이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생산성 혁명과 직결되는 거죠. 마틴 앨더슨의 말을 빌리자면 AI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사람들, 그러니까 창조자들의 생산성 향상은요, 그냥 조금씩 좋아지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이라고 합니다. 아니, 기하급수적이라니 대체 어느 정도길래 그러는 걸까요? 한 실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 클로드 코드 같은 고급 AI 도구를 썼던 한 회사는요, 프로젝트 비용을 무려 80%나 줄였고요. 동시에 생산성은 5배나 끌어올렸습니다. 와, 80% 절감에 생산성 5배.
이게 바로 단순 소비자에서 창조자로 넘어갔을 때 얻을 수 있는 엄청난 힘입니다. 물론 방금 보신 것처럼 이런 기하급수적인 성능 향상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겠죠? 이 모든 혁명은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 세계에 깔린 거대한 데이터 센터라는 인프라가 받쳐주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왜 그토록 이 하드웨어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한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네, 이 격차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정해진 운명 같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가 어느 쪽에 설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선택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여기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일단 AI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본적인 개념부터 알아야겠죠? 둘째, 그걸 내 분야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전략적으로 고민해 보는 겁니다.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생각만 하지 말고 직접 AI 도구로 이것저것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혼자 끙끙대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공유하면서 배우는 속도를 확 끌어올리는 겁니다. 수동적인 소비자에서 능동적인 창조자로 넘어가는 길은 바로 이런 구체적인 실천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창조자의 길을 선택한다면 바로 이런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기술이 소수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창의성을 폭발시키고 다 함께 잘 사는 그런 공동 번영의 미래 말이죠. 결국 AI가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정해진 답은 없어요. 바로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모여서 그 미래라는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는 거니까요. 격차는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그저 소비자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미래를 만드는 창조자가 되시겠습니까?